26년 6월 고2 모의고사 현대소설 겨울의 출구라는 소설이야. 이거 어렵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알고 가면은 1970년대 그 도시화 이루어지는 그 시기야.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이 도시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화제가 조금 중요하거든. 그래서 도시가 재개발된다라고 하니까 그 재개발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좀 가난한 소시민들 있잖아. 그 소시민들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현실을 다룬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어디 공간이 나오냐면 이 도깨비 시장이라는 그냥 완전 전통시장 있지. 이 도깨비 시장이 그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제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상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 여기가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야. 그런데 이 도깨비 시장에 철거 개고장이 내려온 거야. 철거 개고장 우리 익숙하지? 그 난소공 하면서 했었지. 그래서 도깨비 시장에 철거 개고장이 내려와 버려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시장이 생기냐면은 현대시장이라고 해서 이 도깨비 시장은 완전히 그 재래식 시장이라면 조금 더 세련된 시장이 생기는 거야. 조금 더 자본이 투여된 시장. 그래서 공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도깨비 시장은 가난한 도시 빈민들, 약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현대시장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거거든. 자본을 가진 자, 기득권자, 그들이 만든 시장. 이렇게 공간의 대비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 생각하고 글 읽어보면 돼. 여기도 어렵진 않아. 좀 읽어보자. 아버지는 도깨비 시장 입구 다림목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도깨비 시장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고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고 이 도깨비 시장은 공간적 시장이라고 쓰려고 그랬어. 공간적 배경이고 이 도깨비 시장은 서민들의 생계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민들의 생계 현장.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아버지 있지? 나의 아버지는 여기서 생선 장사하는 사람이야.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니까 이제는 도깨비 시장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빠는 이 도깨비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 생선 장사를 해서 이 도깨비 시장에서 터줏대감이었다. 오랫동안 장사를 했다라는 거야. 새벽 4시쯤 짐 자전차를 끌고 집을 나가서 시중에 멀리 있는 어물시장에서 생선 몇 괴짝을 받아다가 다림목 땅바닥에 버려놓고 팔았다.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다. 얘들아,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물건 떼오는 거야. 큰 시장에서 생선 받아다가 도깨비 시장에서 땅바닥에, 그러니까 점포도 없는 거야. 그냥 길바닥에 늘어놓고 생선을 팔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야. 아버지 엄청 성실하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성실함. 성실하게 일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선 파는 노점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았고 어떤 때는 줄까지 섰대. 아빠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야. 아빠의 생선이 인기가 되게 많아.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신뢰하니까 계속 찾는 거겠지. 뭐라고 하냐면 생선은 다림목 그 장수한테 가야 싸고 물 좋은 걸 사요. 아빠 생선의 장점, 일단 싸. 저렴하게 팔아. 그리고 품질이 좋아. 물도 좋아. 해서 아빠는 지금 이 도깨비 시장에서 되게 신뢰받고 있는 사람인 거야. 다림목 그 장수 누군지 알겠지?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서 생선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무지무지 잘 팔렸다라는 것을 날개 돋친 듯이라는 관용어를 써서 관용적 표현을 써서 알려주고 있네.
엄청 장사가 잘 됐어. 생선이 다 떨어져서 사지 못한 사람은 다음날 아버지한테 사기 위해서 그날은 아예 빈 바구니로 돌아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생선이 없으면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다음날 사야겠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야. 아빠 생선이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 아버지는 물 좋은 생선만 팔았다. 그리고 친절했다. 아버지 생선이 인기가 있는 이유 2가지 얘기했지? 물 좋은 생선. 그러니까 신선한 물건, 신선한 생선을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물건이 아니야. 신선한 물건을 팔았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친절, 태도가 너무 친절하니까 오고 싶은 거야. 단 한 마리를 흥정해 놓고 그것을 전을 떠달라고 해도 아버지는 군소리 없이 척척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러니까 딱 한 마리 있잖아. 한 마리를 막 흥정까지 해. 그래 놓고 전 떠주세요 하고 조금 까다로운 그런 부탁을 해도 그냥 한 거야. 그냥 네 하면서 해준 거지. 그러니까 좀 친절하지. 아빠의 그 친절한 태도. 생선 배를 따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쳐낸 다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정성껏 처리해서 싸주었다. 통나무로 된 생선 도마를 항상 깨끗한 물로 씻어냈으며 도마질을 하는 아버지의 칼 솜씨 또한 날렵하기 일품이었다. 심지어 항상 깨끗하게 해. 그러니까 그 음식 파는 데니까 위생관념이 철저했어. 그리고 칼 솜씨도 좋아. 약간 프로페셔널한 칼솜씨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칼솜씨. 아빠의 장점이지. 아빠의 생선가게의 장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정직한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정직한 장사. 얘들아, 이 정직한 장사라는 것은 싸다라는 거야. 싼 가격.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는 거야. 생선값이 항상 시중에 어디보다도 헐했다. 그러니까 값이 쌌다라는 거야. 그 어느 곳보다도 아빠 생선이 가장 쌌어. 얘들아, 싼데 물건이 좋아. 그리고 친절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나 같아도 이 집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아빠 생선 가게가 늘 잘 됐다는 거야. 그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보이는 얕은 수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싸게 팔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시샘을해서 펄쩍 뛰던 같은 장사꾼들도 차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별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저기 왜 이렇게 싸게 팔고 왜 저렇게 팔아 하면서 시샘을 했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차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주변 장사꾼들이 아버지를 인정했다는 거지. 주변 장사꾼들의 태도 변화.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아버지를 이해한다. 이 말 이제 뒤에 가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어. 됐지?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야? 아버지인 거지. 그치? 아버지.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주인공을 관찰하는 내가 있어. 그럼 이 소설의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인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내가 아버지를 관찰하는 시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됐지? 조금 더 읽어볼게. 김씨, 그 돈 벌어 다 어디다가 쌓아놓았수? 아유, 김씨, 그러다간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하면서 상인들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네. 대화를 인용하고 있어. 이렇게 아빠를 향해서 주위의 상인들이 얘기했다는 거야. 아유, 그 돈 다 어딨어? 아유, 이렇게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나가도 되겠네 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비아냥거렸다.
이건 이제 아빠가 지나치게 이타적인 장사를 하는 거야, 얘들아. 지나치게 이타적인 장사를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빈정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 왜냐면 아빠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이걸 진짜 뭐 아주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야. 근데 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뒤에 볼게. 물론 그들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그 다림목에서 맨날 그 꼴로 돈을 모으지 못한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상황을 알아. 10년 동안 다림목에서 맨날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 아빠 돈 모았어? 못 모았어? 아빠 돈 못 모았어?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 아빠가 정말 장사가 잘 되지만 돈을 못 모았어. 아버지를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거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군 하면서 좀 의아해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돈을 못 모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싸게 팔아서 못 모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싸게 팔지만 무지 많이 팔거든? 그럼 사실 돈을 잘 버는 건데 돈을 못 모았어. 좀 더 읽어보자.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만큼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 엄청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우정 돈을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정이라는 건 일부러야, 일부러. 마음만 먹으면 아빠는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 그치? 그런데 일부러 돈을 피해가는 듯한 그 짓거리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서술자인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1인칭 관찰자는 이 소설 속에 있는 1인칭 관찰자는 내 생각밖에 몰라. 아빠의 생각이나 그 다른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추측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서술자가 추측하여 서술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서술자인 내가 추측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어. 아마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아버지는 하루 내내 생선 장사만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생선 장사만 한 게 아니야. 봐봐, 어떻게 했는지. 새벽에 생선을 받아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 아침 나절에 다 팔아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아침이 되면 다 팔아. 이미 끝났어. 다 팔아. 그런 다음에 다시 저녁에 아침 장사의 반도 안 되는 생선. 만약에 아침에 한 10박스 받아서 팔면 저녁에는 5박스도 안 되는 3, 4박스의 생선을 떼어다가 팔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저녁에는 한 3, 4박스 정도 팔아. 근데 이건 더 빨리 팔리겠지. 더 양이 적으니까. 그치? 그럼 봐봐. 아버지에겐 아침 저녁으로 장사를 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 대여섯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은 장사를 안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시간이 중간에 남아, 대여섯 시간이. 만약에 점심에도 생선을 많이 떼다가 팔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빠 그러지 않아. 아침에 장사하고 빨리 끝내고 저녁에도 장사 조금 해. 그럼 이 하루 대여섯 시간의 공백, 바로 그 시간이 아버지가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었다. 그 대여섯 시간 동안 아빠 남을 도와주는 시간이야. 아빠 엄청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타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버지는 손님이 많아 절절매는 사람들을 잠깐씩 돌봐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깨비 시장에서 혼자 막 장사하기 힘들어하는 상인을 도와줘. 그 다음 시장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를 모아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 시장 청소도 하는 거야. 아빠 대단하지.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웃이랑 그 다음에 요 시장 공동체, 이웃과 시장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는
헌신하면서 살아가. 사실은 돈 많이 모아야겠다 하면 점심에도 자기 장사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헌신하는 삶을 사니까 아빠 그냥 딱 그만큼만 돈 벌고 돈을 못 모으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이 나오니까 크게 이제 이 소설이 앞부분, 뒷부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아버지 캐릭터를 알면 돼. 아빠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그 다음 가볼게. 중략 부분 봐봐. 난민촌인 천민동 주민들의 생계의 터전인 도깨비 시장은 하면서 도깨비 시장이 어떤 곳인지 나와 있네. 이 도깨비 시장은 난민촌이거든. 그러니까 천민동이라는 게 난민촌이야. 이 난민촌인 천민동 주민들이 와서 이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도깨비 시장은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야. 서민들, 그 다음에 좀 빈민들이 와서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고 살고 이제 이런 거지. 근데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고 여기 도깨비 시장 재개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시대적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이게 없어지면 이제 생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돈이 있는 도깨비 시장 출신 사람들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한다. 그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진했냐면 현대시장을 새로 만들자라는 현대시장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현대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장이야. 이들은 도깨비 시장의 노점상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를 추진위원으로 추대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도깨비 시장에서 노점상 중에서 아버지를 데려다가 여기서 추진위원, 현대시장 추진위원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거야. 왜냐면 아빠가 이 도깨비 시장에서 엄청 신망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래.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 아빠를 좀 이용해서 만약에 이 아빠가 현대시장 추진위원회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현대시장 쪽으로 더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를 약간 이용하고 싶어 했던 거야. 하지만 아빠는 이것을 거부한다 하면서 자본가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거야. 자본가의 편에 서는 것을 아빠는 거부했다. 알겠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간의 대조가 나오는 거 보이지? 현대시장과 도깨비 시장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장이다. 여기는 좀 자본가들, 가진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현대시장을 만든 거야. 됐지? 그래서 얘들아 현대시장이 생겨. 그 다음 보자. 그동안 도깨비 시장의 큰 점포들은 문을 닫고 새 시장으로 옮겨갔다. 이 새 시장이 어딘데? 현대시장. 그러니까 현대시장이 딱 생기니까 도깨비 시장에 있던 큰 점포,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점포들은 다 현대시장으로 가버린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거 뭘 알 수 있냐면 시장 내에서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계속 도깨비 시장에 남고 돈이 있는 애들은 현대시장으로 가버린 거지. 그 다음 볼게. 처음 건물을 지을 때보다 임대료가 배나 올라 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임대료가 2배 이상 배나 올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임대료가 올라 있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매달 내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기 힘들어. 어쨌든 점포 주인은 이때 그것을 임대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적어서 시장이 반쯤 채워진 채 개장을 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서 시장은 다 현대시장이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여기 새 시장도 현대시장, 여기 시장도 다 현대시장. 그런데 어디에 임대료가 배가 올라 있었어? 현대시장에 임대료가 배나 올라 있어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대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은 가난한 상인들은 현대시장에 들어갈 수 없어. 진입이 불가능해. 계속 보면은 어쨌든 점포 주인은 있되 주인은 있는데 임대해서 장사할 사람이 적어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다들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시장이 반 정도만 채워진 채 개장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장 안에 넓은 노점대는 텅텅 비었다. 왜냐하면 반밖에 안 채워져서. 왜? 임대료가 높아서. 도깨비 시장의 노점들이 그리로 흡수되어야 할 것인데 누구 하나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왜? 임대료가 높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우리 식구가 몇 달은 놀고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얘기야. 정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 큰 미천을 넣어 장래를 내다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날 도깨비 시장에서 장사해서 그날 번 돈으로 그날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이렇게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의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도시의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대로 현대시장에는 사람이 몰렸다. 현대시장 이제 개장했으니까 개장 기념으로 시장 옆 공터에서 노래자랑 대회까지 열었다. 그러니까 현대시장 개장했어요 라는 기념으로 노래자랑 대회를 막 열었어.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에겐 경품권을 줬고 기념품도 줬어. 그러니까 이 현대시장이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여서 노래자랑도 열 수 있고 경품권 추첨 이런 행사도 열고 기념품도 주고.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거 있지. 여기 노란색.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은 자본을 동원해서 현대시장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야. 자본을 동원한 현대시장의 유인책. 조금 생활이 핀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면 현대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도깨비 시장을 지나서 그리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시장이 딱 생기니까 야, 좋은 물건 사려면 현대시장으로 가야지 하면서 도깨비 시장을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도깨비 시장 장사가 좀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상인들은 더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현대시장이 개장한 것은 도깨비 시장의 위기가 고조된 것이지. 이거 야단났구먼.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야,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우리 어떡하지? 우리 장사 안 돼서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렇게. 현대시장이 개장되면서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진짜야. 반으로 줄어들었어. 현대시장으로 다 가니까. 매상은 종전의 반도 안 되었다. 심지어 매상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됐어. 큰 물건을 팔아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몰린 것이다. 물건을 많이 사주는 사람들이 현대시장 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도깨비 시장의 위기의 직접적 원인.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여기 헐릴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 재개발로 철거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장 시장이 헐린다, 안 헐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들은 미래를 생각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장 오늘 장사가 안 돼서 당장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인 거야.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할 길이 막막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죠? 아버지가 도깨비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고 노점상들은 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좀 기다려봅시다. 며칠만 그런 대로 견뎌봐요. 지금 아버지를 붙잡고 노점상들이 막 하소연했다라는 건 이 시장 사람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는 도깨비 시장의 터줏대감이잖아.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들 우리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좀 기다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견뎌보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 아버지는 일단 침착해. 위기 상황 속에서 침착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좀 기다리면 상황이 괜찮아지거든. 아버지는 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계속 보자. 아버지 말이 맞았다. 정말 단 며칠이었다. 도깨비 시장에 몰리는 사람이 전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아빠 말이 진짜 맞았어. 아빠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도깨비 시장에 몰리는 사람이 다시 도깨비 시장으로 왔어. 그 다음 볼게. 현대시장으로 몰린 것은 새 시장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무언가가 하나가 딱 생기면 호기심 때문에 거기를 가보는 거야. 그래서 그 며칠 동안 호기심 때문에 현대시장으로 갔었고 그 호기심이 해소되니까 다시 도깨비 시장으로 온 거지. 그래서 호기심은 일시적 손님 이동의 원인. 일시적으로 손님이 이동한 것의 원인이다. 천민동 사람들은 천민동이 그 난민촌 사람들이었잖아. 이 천민동 사람들은 아직 정연하게 진열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깨비 시장하고 현대시장을 비교해보면 현대시장은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진열된 상점대가 있는 거야. 거기서 물건 고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태까지는 계속 도깨비 시장만 이용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적응을 못하는 거지. 공연히 바가지를 쓸 것 같은 두려움도 앞섰다. 또 하나, 이런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시장에서는 뭔가 바가지를 쓸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흥정이 안 될 것 같은. 역시나 마음 놓고 물건을 뒤적이며 값을 깎아내리기 좋은 도깨비 시장이 생각이 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마음 놓고 물건을 막 뒤적일 수 있는 도깨비 시장, 그리고 막 흥정할 수 있는 도깨비 시장.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고 싶고 도깨비 시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이유가 그 다음에 값도 깎을 수 있어. 그래서 도깨비 시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도깨비 시장의 햇볕에 그을린 노점상 아낙네들한테서 귀부인으로 떠받쳐지던 그런 우쭐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 도깨비 시장은 거기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햇볕에 막 그을린 노점상 아낙네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이 손님한테 막 귀부인으로 떠받쳐지는 그 우쭐함, 그 기분, 그것이 도깨비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야. 현대 시장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는 물건을 사면 왕이 된 기분,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있어. 이것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하여 거짓말같이 그들은 돌아왔다. 비로소 도깨비 시장 사람들 얼굴에서 그늘이 걷혔다.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니까 그늘이 걷혀버렸어. 얘들아, 그늘이라는 건 이제 얼굴에 있는 그늘, 이거 비유적 표현이지. 비유적 표현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생계의 위협과 불안. 생계의 위협 그리고 불안.
이런 거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먼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안도감을 느낀 거야. 아, 우리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법은 없구먼 하고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짙은 구름이 꼈다. 사람들은 도깨비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그늘이 거치고 다행이다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집에 와서 짙은 구름이 낀 거야. 얼굴에. 걱정하는 거지 얘들아.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야. 아빠의 얼굴에 낀 짙은 구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야. 아빠 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시장 사람들이랑 아빠의 태도가 좀 다르지. 우리 식구들은 그 검은 구름의 의미를 알았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의미를 안 거야. 아니나 다를까 구름이 비를 내렸다. 아빠의 얼굴에 낀 짙은 구름이 결국에는 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한 거니까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된 거지. 예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진짜 비가 내린 거야. 불길한 예감의 현실화. 무언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엄청난 돈을 끌어들여 새로 세운 현대시장 측에서 가만히 앉아서 파리만 날릴 턱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대시장을 세운 애들은 돈이 엄청 있는 애들이야. 근데 장사가 안 돼.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어.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직접 나선 건 아니야. 애초에 그들이 앞뒤 따져 작심하고 벌인 일에 차질이 생길 리가 없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도깨비 시장이 재개발 구역이란 말이야. 재개발로 철거가 될 거야. 이거 이미 정해진 일이잖아. 그걸 알고 현대시장이 개장한 거야. 어차피 도깨비 시장이 철거될 거니까 이 마을에 이 지역에 시장이 필요해라는 걸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이 현대시장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깨비 시장이 조금 다시 장사가 잘 될지라도 여기 재개발돼야 돼서 철거돼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현대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현대시장을 만든 거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현대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어. 도깨비 시장은 철거될 거니까. 알겠지?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도깨비 시장 사람들은 닥친 일에 차라리 체념한 얼굴로 멍청해졌다. 체념이 돼버렸어. 왜냐면 시장 지역이, 여기 잘 볼게. 시장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지역의 무허가 건물은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곡장을 받은 것이다. 기한 안에 자진 철거를 하면 소정의 철거 보상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첨가된 계곡장이 시장 점포마다 배달되었다. 좀 슬프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들이 철거 계곡장을 받았어. 철거하래. 왜냐면 이제 너네 철거 안 하면 언제 그냥 다 철거되니까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철거해라. 얘들아, 우리 이거 철거 계곡장 이 자본주의의 폭력이지. 왜냐면 여기 이제 싹 쓸어버리고 다른 거 세운다는 거니까. 그리고 소정의 철거 보상비라는 것은 이 강제 철거를 합리화하는 수단인 거야. 이 철거 보상비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강제 철거를 합리화하는 수단.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 근데 여기 보면 얘들아, 제목이 겨울의 출구였거든. 여기 겨울 있지, 겨울. 겨울 안으로 정비 사업을 벌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 겨울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이곳을 다 철거하고 정비 사업을 벌이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겨울 자체가
실현의 시간이야. 이 도깨비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현의 시간. 겨울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야. 됐지?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 아무 때고 한 번은 치를 홍역이었지만 이렇게 느닷없이 닥쳐오리라고 미처 생각도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구로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으니까 언젠가는 있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나가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닥쳐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당장 나가래.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치를 홍역이다 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 피할 수 없는 시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철거의 고통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장사해? 현대시장은 임대료가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계를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막막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비슷해. 우리 예전에 난소공 했을 때랑 비슷하게 도시화, 이런 산업화, 이런 재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도시 빈민들, 서민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문제 풀어볼게. 문제가 35번, 35번부터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특정 인물의 과거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봤을 때 역순행 아니지? 순행이지, 순행. 2번,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얘들아, 여기서 상징적 소재는 있거든? 철거개고장, 겨울 이런 거 다 상징적 소재야. 근데 그게 갈등 해결의 실마리 전혀 아니지. 갈등 그 자체지 얘들아. 그래서 아니고. 3번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반복적인 동작이 뭔지 모르겠고. 4번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를 통해 1인칭이라는 거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1인칭 서술자를 통해서 특정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맞네.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초점 인물을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니지? 36번 갈게. 적절하지 않은 것. 새롭게 개장한 현대시장은 손님을 끌기 위해 개장 기념 행사를 열었다. 노래자랑 이런 거 열었네. 2번 아버지 노점을 찾은 손님들은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면 다 팔려서. 3번 현대시장 측은 도깨비 시장 사람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 올렸다고 했지. 아버지 주변 장사꾼들은 아버지가 돈을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농담삼아 빈정거렸다. 큰 물건을 팔아주는 단골들이 현대시장으로 가니까 노점상들은 아버지한테 우리 어떡하죠?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맞지? 37번 볼게. 기억의 이유인데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여기 있다. 처음에는 시샘을 해서 펄쩍 뛰던 같은 장사꾼들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별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왜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냐? 아버지를 이해해서. 그럼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뭐야? 라는 문제인 거야. 읽어볼게. 가장 적절한 거야. 아버지의 어떤 면을 이해해서 투정을 안 했는지 볼게. 아버지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이게 맞아. 아빠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동네 생선을 내가 다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아침이랑 저녁 장사 조금 하고 중간에는 시장 사람들 막 도와준단 말이야. 이런 아버지의 이타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야. 맞겠지? 2번 봐봐. 아버지가 판매하는 생선의 품질이 좋아서 자기들도 우리도 좋은 품질의 생선을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겠지? 아버지가 현대시장 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직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아서 도깨비시장의 경기가 살아났다? 이런 말 없었고. 아버지가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주변 장사꾼들도 본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없었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 틀렸고 1번 해주면 돼. 마지막 문제 볼게.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보기를 좀 잘 보면 되겠지. 보기 봐봐. 겨울의 출구는 1970년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소외된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자본을 앞세운 현대시장 측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도깨비 시장 상인들 사이의 대립을 바탕으로 근대화 과정에 내재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애를 모색하고 있다. 라고 알려줬네. 볼게. 손님이 많은 시장 상인들을 돌봐주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아버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공동체적 삶의 태도. 맞네. 너른 노점대가 텅텅 비어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현대시장으로 못 들어간 것은 영세한 도깨비시장 상인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현대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3번, 당장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막막한 것으로 보아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삶의 애환. 맞지? 현대시장에 갔던 손님들이 며칠 만에 도깨비시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그 손님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껴서 돌아온 거 아니었는데 왜 왔냐면 처음엔 호기심으로 갔다가 그냥 자유롭게 쇼핑하고 막 흥정도 자유롭게 하고 왕으로 떠받들어지는 느낌도 받고 싶어서 돌아온 거지 유대감을 느껴서 돌아온 건 아니야. 답 4번이야. 철거 개고장이 느닷없이 날아온 것으로 보아 재개발지구 정비사업이 상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맞지? 그래서 답 4번 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